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3일차 일정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라운드 테이블을 막 종료한 상태고요. 오늘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일정, 라오스 그리고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이런 회담과 외교 일정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서면이라든지 별도의 자료로 참고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전 아침에 있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정치 안보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시 전에 끝난 한중 회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18차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정상들 간의 공동 합의문이 가까스로 도출되었습니다. 정상 성명이 작년 EAS에서는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의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 그리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회원국마다 엇갈렸는데요. 올해에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정상 성명에 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외에 전문 8개 항 그리고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돼서 식량 에너지 안보라든지 영내 경제 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인태 지역 내에서 정상들이 참가하는 아마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협의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도가 크고, 특히 안보, 군사 이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는 정상회의체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생존 문제가 걸린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유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4개 안보 관련 이슈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국내 군사 쿠데타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이렇게 4가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원국 전체 대세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또 어떤 시간 계획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나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나라, 이렇게 대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을 겪고 북한 공산 세력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의 존망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였을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려와 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던 점을 직시하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는 지금 해양을 끼고 있는 연안국가, 도서국가,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오세아니아 국가, 이런 여러 국가들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내, 해상, 영공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동 준칙을 몇 년 동안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에 속하는 나라들은 1982년에 도출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행동 준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기존에 정치적으로 한 바 있는 가상 행동 준칙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끼리 합의하면 무엇이라도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이런 남중국해의 불안정 속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고 평화적인 지역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데 미국 측, 일본, 그리고 한국이 비교적 분명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국내 정쟁 불안정은 인도적인 위기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영내 민주주의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면서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이웃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ODA,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미얀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종식되지 않는다면 영내 아세안들의 통합과 협력은 대단히 먼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내 아세안 국가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해 놓은 평화와 관련된 5개 합의 사항이 즉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핵 미사일 위협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위협은 영내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는 실존적 위협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도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정치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 북한이 WMD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 노동자 송출 문제, 그리고 해상 불법 환적 활동 같은 것들을 국제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차단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살상 무기 개발은 곧 북한 주민의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하고 식량과 경제 자산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모든 자산과 에너지를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 인권 문제와 다름 아니다. 북한 주민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면서 쥐어짜내서 만드는 결과물이 핵과 미사일이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은 곧 북한의 인권 문제다라고 등치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기존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지킬 의무가 있으며 애초에 그런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도출하는 데 찬성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모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아세안은 인태 지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하여 성장해 가야만 하고 그 가운데 인태 지역에서 자라나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글로벌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의 심각성,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의 불법성,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고 또 CVID라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10여 개 국가들이 발언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그만큼 지지하고 한국의 인태 전략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중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월에 취임한 이후에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안부를 우리 대통령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한중 양국의 교역이 3,600억 불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국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총리의 역할은 보통 경제, 사회, 문화 역할에 국한되긴 하지만 앞으로 한중 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리창 총리는 설린 우호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그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가며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발리에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앞으로 고위급에서 좀 더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시 주석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결국 시장 경제 그리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구어온 중국과 한국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온 경제관계의 규범과 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거래한다면 그만큼 양자 한국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담겨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국제사회에서 다자 간에 합의된 그리고 관행으로 굳어진 규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양자 관계를 관리한다면 한중 양국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줄여갈 수 있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장성 성장을 오래 지내고 장수성 그리고 상하이시의 당 서기직을 지내면서 리창 총리가 한국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한중 기업 그리고 경제 교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시장 그리고 개방성을 중시하면서 한중 교류 협력에 많이 기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의 전담 책임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결국 한중 관계는 문제가 존재할지라도 빈번하게 자주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해 가면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리창 총리도 전적으로 호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국 고위급 간에 그리고 정상 간에 오늘을 계기로 보다 많은 소통을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